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이썬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NHN 클라우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NHN 클라우드에서 그냥 VM을 빠르게 찍고 생성해서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원가입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결제 수단을 아마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예, 그 크레딧이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버추얼박스나 뭐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VM웨어 같은 거 사용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NHN 클라우드를 쓸 거기 때문에 NHN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을 하고요. 판교리전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영상에서 이 NHN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 API 테스트도 좀 같이 해볼 거라서 좀 같이 이용해 보면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뭐 다른 API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조직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놓은 게 있어서 일단 프로젝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는 지금 기본 생성된 디폴트 네트워크 VPC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트워크는 삭제를 할 거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고 좀 기다리면은 아마 삭제가 완료되었다고 나타날 거예요. 네, 삭제가 되었고요. 삭제가 되고 나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삭제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삭제를 해서 완전히 지금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고요. VPC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VPC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데모 VPC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CIDR 이 시더 값은 5.0.0에 16으로 할 거고요. 생성이 되면은 다음은 서브넷 생성을 할 겁니다. 서브넷은 보통은 내부 외부를 나누는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으로 나누는데 지금은 퍼블릭 서브넷만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모 서브넷 퍼블릭 VPC는 저희가 생성했던 데모 VPC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여기 시더 값은 10.5. 2.0에 24로 설정을 할 거예요. 요건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른데 저는 짝수 번대를 그냥 퍼블릭으로 쓰고 홀수 번대는 프라이빗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우 퍼블릭 서브넷이 생성이 되었고 다음은 라우팅 테이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새로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 저거는 지울 거예요. 데모 라우팅 퍼블릭 확인을 누르고
생성이 되면은 선택을 하고 기본 라우팅 테이블로 변경을 합니다. 요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바뀐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비저닝된 미리 생성된 VPC 이 라우팅 테이블은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했고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을 할 건데 지금 사용 가능한 항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항목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합니다. 데모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을 하고 자,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연결이 잘 됐는지는 여기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됐고 서브넷을 명시적으로 연결을 지금 안 했는데 기본으로 세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열로 잡혀요. 근데 이거를 서브넷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좀 해줄게요.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연결 데모 라우팅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라우팅 테이블로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명시적 연결로 바뀐 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네트워크 세팅은 다 끝났고요. 컴퓨트 부분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볼 겁니다. 인스턴스는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누른 다음에 네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했네요. 네, 인스턴스 생성에서 물도 좀 마시고 네, 우분투로 검색을 해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나와요. 여기서 22.04 버전을 이용을 할 거라서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용 영역은 그냥 아무데나 생성이 돼도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스턴스 이름은 용도에 맞게 좀 하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발이라는 의미로 dev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인스턴스 타입은 그냥 4코어 8 메모리로 세팅을 할 거고요. 수시로 지워도 상관이 없어서 저희 되게 많이 지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키페어는 생성을 눌러주세요. 이름은 데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이 키페어는 이 리전에 종속이 됩니다. 리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키페어가 달라져요. 일단 생성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잘 해주세요. 이거 자주 이용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하고 나시면은 루트 블록 스토리지는 SSD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용량은 저희는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30기가 정도만 할 거고요. 네트워크 설정은
네, 이거 그대로 두시고 네트워크 설정도 저희가 세팅한 퍼블릭 서브넷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두시고, 혹시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 변경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로팅 IP는 사용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이 좀 중요한데 지금 기본 보안 그룹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설정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세 가지도 지금 없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보안 그룹 생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데모 하이픈 시큐리티 그룹의 약자로 SG라고 넣고요. 자, 추가를 할 거예요. 모든 그 ICMP 이거를 해야지 그 핑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MP를 넣고 그리고 SSH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HTTP도 넣고 HTTPS도 넣고 그리고 MySQL도 넣고 직접 포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돼 있구나. 사용자 정의 TCP에서 여기를 8080으로 바꿔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원격 0.0.0.0의 프리픽스가 0번인 거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생성이 되면 보안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만든 보안 그룹이 데모 보안 그룹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생성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동안에 이 상태를 보시면 이 스케줄링 되고 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를 쓰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 비용이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상 머신에 대한 비용이 이 컴퓨터에 대한 비용에다가 방금 보셨던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팅했던 그리고 설정한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트래픽이 오고 가는 트래픽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비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만 생각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은 나중에 요금 폭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팅 IP라고 해서 외부 공인 IP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 개념이 좀 특이한데 플로팅 IP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공인 IP라고 안 부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 엘라스틱 IP인가요? 그게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할당을 받아서 세팅을 하게 돼요. 공인 IP를 플로팅 IP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쓰고 있고요. 자, 공인 IP까지 할당을 받았으면은 이 공인 IP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엑스쉘을 쓰고 있으니까 엑스쉘에서 접속을 해볼 거고요. NHN 새로운 세션을 하나 만들 거고요.
사용자 인증에서 이름은 우분투, 암호는 키값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연결을 해보면은 연결이 잘 됩니다. 경고음이 좀 안 나게 세팅을 좀 했고요. 자, 여기서 sudo -i 명령을 치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이 되고요. 여기에 개발 환경을 좀 구성을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3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분투 22.04에는 파이썬 3.1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쓸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치 파이썬 하면 파이썬 경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걸 복사를 좀 해두시고 vi test.py 약간 공통적인 걸로 하면은 다시 vi hello.py 맨 위에 아까 복사했던 경로 값을 넣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프린트 그냥 헬로라고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3 hello.py를 하시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헬로파이라는 파일을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시방 설정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쉬방이라는 발음이 좀 그런데 좀 찾아보면은 이게 쉬방이라고 영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또 쉬뱅이라고 읽나 봐요, 이거를. 쉬방 발음이 좀 그래서 쉬뱅이라고 할게요. 네, 쉬뱅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ls-al 명령을 해보시면은 이 헬로 파일에 실행 권한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실행 권한을 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태는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권한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이 됐죠. 지금 권한 설정이 된 다음에 점 슬래시 헬로 파일을 하게 되면은 또는 이건 안 되는구나. 네. 헬로 파일을 하면은 실행이 잘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쉬뱅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다른 걸 넣게 되면은 보통 배시를 많이 쓰는데 배시제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문법 오류가 나는 거죠, 이거는. 쉘 스크립트에서는 에코 명령을 써야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세팅은
요걸로 바꿔주고요. 만약에 가상 환경을 이용하면 또 세팅이 달라져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요. 원래대로 좀 복구를 해놓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리눅스에서 개발 테스트를 하기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GUI 아우 발음도 어려워. 그래픽 환경에 웹 콘솔을 띄워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인터넷에 코드 서버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경로를 보면은 코드의 코드 서버 버전은 음, 버전은 걸리게 났어.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4.20 버전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설치를 할 건데, 요 내용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깔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 명령을 넣게 되면은 항상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요 내용은 복사를 하시고 어, 파일로 지금 저장을 했어요. 요 명령이 나중에 쓰일 수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코드 이렇게 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ls-al을 해보면은 지금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서 코드 서버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ls-al을 해보면은 config라는 폴더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config 숨긴 폴더로 cd.config 그러면 코드 서버라는 폴더가 또 보이죠? cd change 디렉토리 코드 서버. 그럼 config.yaml 파일이 보여요. 자, vi 에디터로 config 파일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세팅 정보가 들어 있어요. 요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0.0.0.0에 8080 포트로 설정을 하고요. 인증 수단은 패스워드로 할 거고, 패스워드는 저는 데모 8080으로 할게요. 저장 하시고 코드 서버로 다시 가동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아까 했던 이런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할 때마다 동작을 시킬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해볼 겁니다. 여기 플로팅 IP가 있죠. 플로팅 IP. VM에 대한 플로팅 IP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 돼 있구나. 복사를 하시고 주소줄에 붙여 넣고 8080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비번이 기억이 안 나. 데모 8080. 그리고 서버에서 직접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여기 포그라운드로 이 돌린 코드 서버 내용 말고 쉘 창을 하나를 더 띄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모 8080 접속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마를 기본 다크 테마로 변경을 할 거고, 이 상태에서 확장 프로그램에 코드 런너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럼 설치가 됐고요. 여기서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고 익스텐션 세팅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러닝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인풋 같은 그 데이터를 받는 걸 했을 때 입력을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로 세팅을 하시고요. X를 누르시고, 자, 이게 이제 디렉토리 작업 파일 폴더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루트 계정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루트 디렉토리가 나오죠. 자, 새로 띄운 이 쉘 창에서도 보면은 루트 디렉토리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정이 돼요. 여기서 mkdir 데모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다시 오픈 폴더를 해보면 아마 요게 생겼을 거예요. 안 생겼으면 이렇게 D를 눌러보면은 나올 겁니다. 데모. 그리고 OK를 누르면 새로 리프레시 되면서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체크. 데모라는 지금 폴더에서 작업하기 위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작업했던 헬로 파일을 이 데모 폴더로 이동을 좀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동이 지금 된 게 보이죠? 자, 이 헬로 파일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컨트롤 알트 키보드에서 N이에요. 실행이 잘 되죠. 네, 방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테스트 환경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종료를 할 때는 그냥 이건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끄면 됩니다. 끄고 다시 이용할 때 이 플로팅 IP 넣고 8080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내용을 한번 막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X를 누르시고 다시 접속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혹시 불안하시면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아마 저장 단축키일 것 같아요. 보통 그 세팅이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VS 코드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세팅 끝났고 이거를 종료를 할 겁니다. 이제 종료 끄고 바로 다운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코드 서버를 종료를 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꺼지죠. 네, 끄고 여기서 종료를 해도 되고 이쪽에서 종료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종료를 해주세요. 이쪽에서 확실하게. 여기보다 아마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과금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이쪽에서 종료를 할 거고요. 이게 종료가 있고 삭제가 있고 중지가 있어요. 중지는 현 상태로 멈추는 거고 종료는 시스템 종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삭제는 아예 지우는 거고 과금이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인스턴스 삭제를 눌러야 돼요. 이 인스턴스 종료는 그 디스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임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럼 다음번엔 또 실습을 하려면 인스턴스를 새로 찍고 새로 플로팅 IP를 또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새로 발급을 안 받으려면은 비용이 나가겠죠. 그 플로팅 IP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실습할 때마다 IP가 바뀔 거예요. 자, 네트워크에 플로팅 IP가 잘 지워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잘 지워졌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저희가 세팅했던 VPC 하나밖에 없어요. VPC는 그냥 두고 쓰셔도 돼요. 하나든 VPC가 근데 두 개가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일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테스트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상황 세팅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튜브.com/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도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서 버추얼 박스라는 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 보고 환경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는 설치하는 내용까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인 IP가 아니고 내부 IP를 쓰겠죠. 그리고 나트 방식으로 외부랑 통신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네, 저는 수시로 지을 거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해보려는 거고요. 리눅스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짜다 보면은 지우고 다시 올려야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